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도담 어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순열 의원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세종시 전체 인구는 38만 9,44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24세 미만 인구는 11만 1,374명으로 전체 인구의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24세 미만 인구 비율 20.5%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치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가장 젊은 도시 우리 세종시가 이러한 인구 구조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세종시 청소년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국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긴급 현안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국장님의 첫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의 질문자로서 영광입니다.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청소년에 대한 법적 개념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안전법에서는 어린이는 13세 미만,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인구 중에서 현행 법령상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층이 중복되는 19세부터 24세까지의 인구가 2만 1,26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복지와 문화 등 여러 정책에서 청소년과 청년에 모두 해당되어 중복적인 수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청소년 정책에서도 청년 정책에서도 배제되는 연령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청소년은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에서 청년은 청년정책 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 중복이나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과 청소년은 보건복지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청년의 경우는 기조실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행 계획을 매년 세우게 되는데요. 각각 업무의 그 중복이라든지 또는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를 추진을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아동과 청소년, 청년이 나이가 좀 중복되는 점을 고려를 해서 아동, 청소년, 청년 간의 업무 공유를 위한 간담회도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간담회까지요? 네. 또 하나의 또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13세 미만 어린이가 6만 4,800여 명 중 9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면서 청소년에 해당되는 인구가 2만 8,800여 명입니다.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 7만 5천여 명 중에 어린이 인구 2만 8,800여 명, 청년 인구 2만 1,200여 명, 청소년이면서 어린이이고 또한 청소년이면서 청년인 인구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9만 110명인데 이 중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6만 4,800여 명, 아동이면서 청소년인 인구가 5만 4천여 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린이, 아동, 또한 청소년, 청년의 연령층에 따른 구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소년의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도 혼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정책 집행 또한 법적 테두리 내에 최소한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는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현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시장이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시는 위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상의 의무 규정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 지도위원회 주요 업무인 그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와 유해환경 정화활동인 경우에는 우리 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2개의 단체를 지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극빈 청소년 가정에 대한 지원활동 임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24개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위원들이 좀 담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상 위촉하게끔 되어 있지만 위촉이 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단체에서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이건 엄연히 법령상에 위촉이 되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례에서도 지도위원회 자격과 위촉 절차를 상세히 적기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 혹은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등의 지도위원 위촉 근거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10여 분 정도 우리 청소년들과 멘토, 멘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위원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 육성 기금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에 대한 조항 또한 존재하는데요. 세종시는 청소년 육성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죠. 예,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청소년 육성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 청소년 육성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별도의 육성 기금을 조정하지 않고 일반 회계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 회계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회계로 그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 지자체의 청소년 육성 기금 설치 현황 관련 조례를 좀 보시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또 광주와 대전은 청소년 기본 조례에 기금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타 시도처럼 청소년 육성 기금을 설치하고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과 청소년 단체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7개의 지자체가 1970년대부터 2003년까지 청소년 육성 기금을 15억에서 100억까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시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또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자 등 운용 수익금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금의 규모가 상당해야 되는 만큼 앞으로 기금의 필요성이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활용 분야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고민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에 대한 조사 내용에 대한 질의로 이어가겠는데요.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보면 지역 청소년 활동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 활동 요구를 조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매년 중2와 고2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한 현재 청소년 실태 및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자료를 살펴봤더니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지역의 청소년 활동 요구 조사를 시행을 하고 계셨는데요. 21년도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때는 특이하게도 학년이 아닌 연령층만 표기하도록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이 조사에 학교 밖 청소년이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학교 밖 청소년이 배제가 되어 특정 학생들, 그러니까 해당되는 학생들만 실시된 이유가 있습니까? 고2와 중2를 대상으로 한 것은 고1이나 중1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학교에서 이제 진학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이고 중3이나 고3 같은 경우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좀 더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중2와 고1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인 추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학생 연령층 중에 중위와 고위를 특정한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요구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사의 대상을 조금 확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 또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 조사의 결과가 청소년 시설의 활동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가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안의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청소년까지도 그 대상자로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 실태와 요구 조사를 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한 질의인데요. 우리 세종시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청소년 이용 시설은 저희가 13개의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로는 청소년 수련관 2개소, 문화의 집 3개소, 자유공간 2개소,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각각 1개소, 방과후 아카데미 3개소, 활동진흥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 중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제 상상센터 내지는 자유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북카페나 동아리 활동방 또 노래방 등을 갖추고 운영하는 시설인데요. 이 시설들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어르신들과 소통도 나누고 또 또래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심의 경우 이 생활권별로 설치가 되어 있어 지역마다 확대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항 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시에는 현재 5개소의 문화의 집과 자유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생활권의 고운 청소년센터, 2생활권의 새롬, 그리고 3생활권의 보람 청소년 자유공간, 4생활권에는 반곡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치원 읍에도 조치원 청소년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활동진흥법상 각 읍면동당 1개소 이상의 문화의 집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규정대로 설치가 된다면 청소년 문화 체험과 소통의 장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2024년 9월 기준으로 전국의 1개 기초 지자체당 약 1.58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인근 대전시의 경우에도 82개의 동이 있음에도 9개의 문화의 집이 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 인구수 대비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현황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전국 17개 시도 중에 7위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 시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도 사례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건 이제 비교보다는 우리 시만의 독창적인 또 그리고 청소년 중심의 문화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욱더 좀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전국 규모가 타시도하고의 비교가 어떻든 이 법률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읍면동별로 1개소 이상씩 설치가 되게끔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설이 읍면동별로 갖춰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시가 청소년 정책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아동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편리하게 자기가 거주하는 집 근방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보편적 정책으로 추진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정책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설을 친숙하게 인식하고 이용할 때 청소년 권리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확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 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따 우리 시장님께도 제가 제안을 할 것인데요. 청소년 수련 지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타 지자체의 청소년 수련 지구 설치 현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 수련지구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명승 고적지나 역사 유적지,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 문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조성한 지역입니다. 수련지구의 지정을 위해서는 수련시설과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청소년 수련지구가 2개 지구가 있습니다. 94년에 강원도 세계 잼버리 지구에 63만 제곱미터를 조성을 했고요. 2005년에는 전남 순천시에 22만 제곱미터를 수련지구로 현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시 특성상 명승 고적지나 역사 유적지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도 청소년 수련 지구로 설치 가능하게끔 법률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 금강 수목원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긴급 현안 질문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리 시가 이곳 중 일부를 매입을 해서 청소년 수련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따 시장님께도 제안을 할 텐데 먼저 국장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청소년 수련지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이나 강원도 사례를 볼 때 사실상 민간 투자가 아닌 우리시 재정 투자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이 수련원이라든지 유스 호스텔 그리고 실내외 체육시설 등 8곳에 이르는 등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지구 지정 시의 편익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강 휴양림의 소유권자인 충남도와 우리 시가 현재 매각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충남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수련시설 조성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청소년 활동진흥법입니다. 제2조 청소년 교류 활동을 청소년 교류 활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서울, 대구, 경기, 시흥시 등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얼마 전 중국의 기주성 그리고 불가리아 소피아시에서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죠? 소피아시는 자매도시로 협약을 맺었고 기주성은 체육 등의 우호협력 등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협약 체결 시 청소년 교류 관련한 내용이 포함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소피아시와 우리시의 청소년 교육 분야 교류는 작년 8월에 불가리아 스카우트 잼버리 대표단이 우리시를 좀 방문을 했을 때 우리시 홍보하고 또 한국 문화를 소개한 게 이제 최초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소피아시의 국제고등학교 교원과 학생이 교육청 주관의 국제 청소년 포럼에 좀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양 도시 간의 자매도시 협정을 맺을 때 전 분야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청소년 교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교육특구 연차 계획에 따라서 국제교류 기회가 적은 읍면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청소년 주도의 국제교류 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종의 중심에서 우리 세상의 중심이 되어가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교류 활동 역시 국장님이 많이 토파보고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관련 질문입니다. 청소년 우대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시 청소년 우대 정책 중에 가장 큰 혜택은 19세 미만의 미성년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이응 패스입니다. 그 외에도 보컬 수영장 등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레저 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등의 청소년 할인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특화 사업인데요. 중1 또는 13세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연 10만 원 정도 저희가 바우처 카드를 제공을 해서 진로,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특화 사업도 현재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요. 우리 세종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신다고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청소년들은 스스로 필요성을 증명을 해야지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운데요. 이 보편적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 국비와 지방비 5대5 매칭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지원 대상은 9세에서 24세의 취약계층인 여성 청소년이고요. 월 13,000원씩 연간 15만 6천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이제 지방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해서 수원이나 용인 등은 제외하고 일부 시군에서 보편적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인천의 경우에는 그중에 만 18세 딱 그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2018년에 신설이 돼서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9세에서 24세까지 보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 청소년 위생 용품에 이제 저희가 55억의 지방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좀 신청 대상자가 사업을 모르거나 또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청 네.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요. 앞으로 타 지자체의 지원 추세 등을 좀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우리 시 지원 확대 여부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라니 반갑긴 합니다. 다음은 이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인데요. 우리 시 가정 밖 청소년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지원들을 그들이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안정망 구축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5년간 타 지역 거주자 포함해서 매년 3명에서 6명 정도의 가정 밖 청소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작년에는 3명의 가정 밖 청소년이 발생을 해서 2명은 원 가정으로 복귀를 했고 1명은 타 지역에 있는 쉼터로 저희가 연계를 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발견은 청소년 전화 1388이나 또는 그 SNS 채팅 등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발견하는 즉시 그 청소년 상담사가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심리 정서 상담도 하고 있고요. 식비나 교통비 또는 귀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또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좀 있는 경우에는 관내 보호 시설이나 타 지역을 희망하는 경우 타 지역에 있는 이제 쉼터로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 청소년 지원 쉼터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계속적인 관리도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는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 1명에 대해서도 매월 40만 원씩 60개월간 자립지원 수당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청소년 인구 증가를 좀 고려를 해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에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중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청소년이 저에게 청소년 쉼터에 관한 질문을 했었고 그 이후에 본인이 청소년 쉼터를 갈구하는 청소년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어서 굉장히 지금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시설, 법률이 요구하는 시설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앞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필히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구비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 쉼터를 하루빨리 우리 시도 갖추어서 여러 이유로 아이들이 가정 밖으로 나오겠지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을 말씀을 하셔서 조금 순서를 바꿔서요. 우리 시가 청소년 그 정보 포털 사이트인 누리다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거기 청소년 정책 소개란에 세종시 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장기 계획 수립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종시가 20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게 되었는지 배경과 과정부터 그 절차를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기본법상 중장기 계획 수립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네. 우리 시는 시 출범 이후에 청소년 인구가 급증을 하고요. 또 청소년을 둘러싼 급속한 환경 변화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2019년에 제1기 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희가 자문위원회 회의라든지 청소년 욕구 조사, 그리고 청소년 포럼, 현장 관계자와 청소년 면담 등을 통해서 37개의 과제를 마련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역별 청소년 센터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방과 후 아동 청소년 돌봄 기능 강화, 청소년 정보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니다. 많은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23년까지 5개년 계획 이후인 이제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의 중장기 계획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기 발전 계획이 23년에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2기 지금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은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올 11월까지 연구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종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역시나 청소년들의 요구나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담았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좀 전에 그 정기조사, 요구조사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세종시 청소년 활동센터의 2024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현장 역량 증진 사업 등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20개 사업 예산액이 대개 다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적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궁금한데요. 활동진흥센터는 이제 각 시도마다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활동진흥센터 그 청소년 지도사분들과 센터장님이 좀 합심을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 운영하시는 현장의 청소년 지도사분들과 또 말씀하신 대로 관내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이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청소년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도 좀 국장님과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과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안을 하면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 시는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23년도에 만약에 청소년 참여 예산 제도가 실행이 되었다면 예산 규모는 얼마이며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이제 그 청소년 참여 예산 제도는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시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청소년 분야 제안 사업을 저희가 적극 발굴을 해서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에는 시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그 총 9건 1억 2,3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 이제 제안된 사업들은 25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지원, 버스킹 공연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전 개최, 그리고 중기 청소년을 위한 성인 생활백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시민 참여 예산에 이제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예산 제도 운영과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의 위원회 기능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노원구와 강원 홍천군, 광주광역시는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관련 조례에서 아동 청소년 참여 예산 심의 확정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서울 양천구나 경기 이천시도 별도로 청소년 참여 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조례 작업부터 좀 찬찬히 밟아가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그 청소년 의회라든지 참여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제도로 명기되어질 때 더욱 사업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동 청소년이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이 아닌 길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광범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동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가 전담하고 지역사회의 역할을 크게 찾아보기는 어려웠는데요. 앞선 질문에서 확인되었듯이 특히 세종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청소년 참여 제도와 이용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고 국내 국제 교류 등 청소년 활동 진흥 정책도 더욱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과 학교 교육, 평생 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우리 세종시 교육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청소년 시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그 청소년 센터에서 현재 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동아리 활동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 등의 경우에는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학생 그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등 이렇게 좀 저희가 연계하는 활동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추진 중이시라고요? 네.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기관과 학교 그리고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협력 체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와 청소년 우리 시청에서 관할하는 청소년 시설과의 협력 체계. 예, 저희가 그 교육청과는 수시로 만나서 저희가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저희 청소년 센터라든지 또 학교 밖 지원 센터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들도 참여를 해서 저희가 좀 활발하게 의견을 좀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 문제는 제가 이따 시장님께 제안하는 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가정 불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그리고 저출산 등으로 인해 형제나 친구 등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부족으로 정신 건강 또한 위험해지고 이것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가 진행하는 청소년 정신 건강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저희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청의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그리고 우리 시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도 연계를 해서 계속적으로 현재 교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또 의제로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간략하게만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6조입니다. 부장님.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상. 이에 따라 경기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9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청소년 주간이나 청소년의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 청소년의 권익 보장과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의 날 지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의 여러 가지 그 활동은 사실 봄과 가을에 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육, 레저, 문화, 진로 탐색 등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청소년의 달이라든지 또는 주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좀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봐야겠습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놀이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놀 권리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실내 놀이터 모두의 놀이터를 현재 조성을 해서요. 곧 소담동의 3호 실내 놀이터가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요 사업은 대상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주 대상층으로 보고 있다면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세 이상의 우리가 흔히 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부르는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놀이문화, 굉장히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던 세종시 금강 청소년 축제 얼마 전에 있었었는데요. 이 전국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펼칠 수 있고 또 준비하시는 청소년 지도자분들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사업의 규모와 프로그램의 다양성 그리고 이 참여 인원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또한 있습니다. 금강 청소년 축제가 음악 위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외에 문학과 미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서 제2, 제3의 청소년 축제가 생겨 세종시의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 청소년들이 다 같이 놀 권리를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아동 청소년 문화가 조성이 되려면 학교와 지역의 협업이 필수이고 아동 청소년 관련 종사자들의 또 사명감만 가지고는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아동 청소년 축제 규모 확대나 청소년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에 따라서 현재 청소년 지도사의 경우에도 저희가 건강검진비 또는 복지 포인트 또 그다음에 처우 개선비 등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청소년들이 다양한 축제를 통해서 좀 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또 새롭게 좀 사업을 좀 다양화할 필요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청소년 센터별로 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강 청소년 축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청소년 뮤지컬이라든지 영화 그리고 댄스까지 다 함께 포괄해서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기본법 제25조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 및 읍면동에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 지도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의 배치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자유공간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점점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나 참여활동 등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조에 보면 이 필요한 상황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임기제 공무원으로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해서 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타 시도 사례가 우선 이제 기초이긴 하지만 대구 수성구나 전남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분들의 사명감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를 위한 조례까지도 더 넓게 우리들이 좀 확대해서 그분들의 권리를 또한 지켜드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욱 보건복지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사업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앞으로의 각오가 있다면 좀. 청소년 활동과 육성 사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국장님과의 질의 답변에 이어 최민호 시장님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보건복지국장님과 청소년기본법 또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종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나누었습니다. 이 전반적인 시장님의 청취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선 이승열 의원님께서 긴급 결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의 청소년 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 많이 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또
제안을 하신다니 저희들이 성의껏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순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보호라든가 복지, 활동, 참여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활동에 따라서 23년 12월에 우리 세종시가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우수자치단체로 광역시도 중에 1위를 차지했고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우리 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까 담당 국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응패스 도입 시에 미성년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교통비를 전면 무료화했고,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아름동에는 청소년 특화거리 1호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청소년 버스킹 그리고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제안을 많은 의원님들과 또 언론인들 앞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가 그 행정기구 개편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타 시도 사례와 함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부서를 확대하여 아동 청소년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우선 첫 번째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아동 청소년과가 보건복지국에 속해 있으면서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상 필요한 사업에만 급급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를 보면 서울시는 평생교육국 내에 청소년 정책과를 두고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역시 교육정책전략국 내에 여성가족 청소년과를 두고 있습니다. 이 복지 개념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조로 읽힙니다, 시장님.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수원과 성남의 경우는 문화청년체육국 아니면 문화교육체육국이라는 국 내에 청년과 청소년을 묶어서 청년 청소년과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이제 젊은 도시 세종 그리고 아동 친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법령이 요구하는 청소년 복지만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청년으로 이것이 연착륙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대한 고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 제안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다른 자치단체와 우리 세종시를 맞비교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이 돼 있어서 네. 기초는 기초대로, 광역은 광역대로 거기에 걸맞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이 혼합된 또는 통합된 단계층적인 그런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네. 국을 선치하다든가 과를 선치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자치단체와는 좀 다른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아동 청소년 국을 설치한다는 것을 제안해 주셨다면 이건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 절차나 단계로 서울시나 대전시처럼 복지가 아닌 교육에 방점을 찍고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쪽으로 청소년과를 이전하는 것 또한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최규진 교육감님과 협업을 통해 세종시 청소년 시설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활동에 대해 수업 시수로 인정하거나 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대안 교육을 학교 수업 일수로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운영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발표회나 수련, 체험, 그리고 국내외 교류 등 여러 가지의 청소년 활동을 수업의 일부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우리 세종시가 먼저 마련해 추진한다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환영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의견 궁금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과 협업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제안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과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 금강 수목원이 우리 시 몇 개 안 되는 유료 입장객이 아주 많은 3위로 17만 명이 한 해 다녀가셨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잘 가꿔진 시설인데 여기에 우리 청소년 수련 지구를 설치를 해서 충남과 공주시와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청소년 수련 시설은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되거든요, 시장님. 깊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금강휴양림은 소유권자가 충청남 도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와 긴밀한 협의하에 매각 여부를 결정하고 또 매각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매각이 실현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들이고 또 누가 매각할 것인가 결정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관으로서 가지고 있다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입지 조건, 관광 자원, 교통망, 그리고 역사 등 각각의 지자체가 지닌 장점을 바탕으로 경쟁적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 장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권리 보장과 이에 따른 지원은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아동 청소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 세종에서 이보다 더 소중한 미래 자산은 없을 것입니다. 연일 우리 아이들의 정서 위기 관련 소식이 들려옵니다. 타인에 대한 폭력에 더해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련 범죄와 사이버 도박의 심각성은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정확한 실태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두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큰 소리로 이야기 나누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순열 의원님, 잠시 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현재 질문 시간 30분을 초과하셨습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석 같은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